안녕하세요.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엔 초급 사활 4가지 문제 준비했고요. 모두 흑이들 차례입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흑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현재 흑돌 3점 잡혀 있죠. 어떤 식으로든 살릴 수는 없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. 첫 번째 수로 우선 궁도를 줄여가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런데 딱 끊는 순간 이 백의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이에요. 자체적으로. 바깥쪽에 뭐 공배 이런 거 다 메꿔져 있더라도 손을 빼도 살아있는 형태입니다. 자, 흑 입장에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해서 뭔가 잡고 싶다. 그럼 결국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때려내는 순간 이 모양 보이시죠? 꺾여져 있는 사공 모양, 번개사공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양은 살아있는 형태예요. 왜냐하면 바로 9번 자리하고 10번 자리가 맞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치중하더라도 반대쪽에서 막아서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형태입니다. 자, 그래서 단순히 궁도를 줄여가는 것은 곡사공 형태로 백을 더 이상 제압할 수 없고요. 자,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수는 바로 이 자리를 두는 겁니다. 자, 이 자리를 두더라도 흑을 살릴 수는 없어요. 살릴 수는 없는데, 자, 이 자리를 두어서 이 모양 자세히 보시면은 모자사공 형태로 안 좋은 모양이죠. 자,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백한테 흑도를 살릴 수는 없지만 안 좋은 모양의 흑도를 만들어서 잡혀준 다음 다시 치중을 해서 잡는 수법으로 백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. 상대방을 체하게 만드는 거죠. 자, 우선 첫 번째 수로 모자사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자,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흑을 잡기 위해선 뒤에 쪽에서 단수 치는 건 안 되겠죠. 이어가는 순간 백이 너무 쉽게 잡히니까요. 당연히 끊어서 이 흑도를 제압을 할 겁니다. 흑은 살려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. 잡더라도 뒤에서 단수를 치면 촉촉수로 이어갈 수가 없죠. 너무 손해를 많이 입히고 백을 살려주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수를 일단 모자사공 형태로 안 좋은 모양을 만들고요. 또 끊어서 계속 백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친다면 여기서 더 안 좋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. 어떤 모양이냐 하면 더 뭉쳐있는 모양, 자동차 오공 모양 또는 오공도화 모양을 만들어서 잡혀주더라도 다시 치중해서 잡는 수법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은 죽은 모양이겠죠. 자,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문제. 자, 이 문제도 흑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흑돌 하나가 백이 집 나누기를 할 수 없도록 급소에 치중이 되어 있죠. 자, 이 장면에서 흑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집이 위아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. 우선 첫 번째로. 자, 두 번째로 그냥 막으면 이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위쪽, 요쪽 하나 집이 나뉘어져 버리죠. 자, 이거를 할 수 없도록, 이걸 할 수 없도록 먹여쳐서 들어가는 수. 상대방 집을 줄일 수 있겠죠.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수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에요. 자, 먹여쳐서 일단 집을 줄인 다음, 어차피 이 자리는 옥집이죠. 그 다음에 두 집 업색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만일에 먹여쳤을 때 백이 받지 않고 이쪽을 두면 이 1번의 돌을 한 번 더 키워가는 순간 아래쪽은 집이 안 만들어져요. 아무리 잡아내더라도 두 번 먹여치기를 들어가서 더 이상 백은 진짜 집이 될 수가 없겠죠. 그죠? 자, 이게 정확한 정답 수순인데요. 먹여치고 잡을 때 두 집 없애기. 근데 이 문제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기도 모르게 요렇게 두시는 분들. 막아만 준다면야 그 다음에 먹여치기를 해서 백을 제압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흑이 찔르고 나왔을 때 백이 막지 않고 먹여칠 수 없도록 딱 지켜버려요. 자, 이렇게 되면 흑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두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모양 빅이 되겠죠. 자, 말 나온 김에 빅을 한번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. 바깥쪽에 공배를 다 메꿔 볼게요. 자, 바깥쪽에 공배를 다 메꿨을 때 여기 보이시죠? A하고 B자리. 이 A하고 B자리는 흑의 활로도 되고 백의 활로도 되겠죠. 숨구멍이에요. 근데 요 A하고 B를 바로 바둑에서는 공통활로라고 해요. 왜냐하면 흑의 활로도 되면서 백의 활로도 되니까. 자, 이처럼 공통활로가 두 군데 이상 되면서 서로가
이 공통활로 부분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두는 사람이 먼저 잡아먹히니까. 아래쪽도 마찬가지죠. 흙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흙 입장에서도 줄 수가 없어요. 잡히는 순간 곡사공 형태로 살아버리니까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A하고 B 자리는 비무장지대인 거예요. 서로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. 이 비무장지대를 두고 서로가 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서로가 살아있는 형태예요. 자체로는 집이 없지만 서로가 의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. 이걸 비기라고 해요. 서로 살아있는 모양. 자, 이 모양은 나중에 바둑이 다 끝나고 개가를 할 때까지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. 집 공간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이게 바로 비기라는 거. 자, 그래서 자,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 형태 그냥 먼저 두 집 업색을 해가는 것은 백이 약점을 지켰을 때 빅이 되어서 실패이다. 자,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궁도를 줄이고 난 다음에 두 집 업색을 해서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세 번째 문제. 이 문제도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건데요. 항상 지금 오늘 문제가 거의 흡사한 형태인데 이런 간단한 사활에서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상대방의 궁도를 줄인다. 쉽게 말하면 집을 줄인다는 소리겠죠. 바깥쪽서부터 좁혀간다는 소리예요. 두 번째, 궁도를 줄인 다음 급소에 치중을 한다. 왜? 두 집 나누기를 할 수 없도록.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풀면 기초사활, 이 초급사활들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에 하나 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잡히지 않는다. 그럼 바로 먼저 치중부터 한 급소를 치중한 다음에 집을 줄여나가는 이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. 하지만 가장 기본은 먼저 집을 줄이고 급소를 노려간다. 바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. 어디부터 두어야 될까요? 집 공간을 먼저 줄여가야 될까요? 급소부터 두어야 될까요? 자, 우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집을 줄여간다고 볼 수가 없겠죠. 왜냐하면 막는 순간 집이 나뉘어져 버려요. 자,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수겠죠. 상대방 집을 줄이긴 하였지만 상대방이 바로 살아버렸으니까. 자, 그럼 이쪽에서 한번 줄여볼까요? 먹여치기. 자, 먹여치기에서 상대방이 집이 줄어들죠. 이렇게 잡아만 준다면야 그 다음에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자리가 급소죠. 바로 4번을 막으면 올라서고 위에서 막으면 넘어가서 이 4번하고 5번 자리가 맞보기가 되어서 백이 결국은 잡히게 돼요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쪽서부터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집을 줄여가면 백이 이쪽을 두지 않고요. 바로 집을 나누기를 해버립니다. 그죠? 분명히 두 집이 나뉘어져 있어서 백이 살아버리겠죠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궁도를 줄여가는 것만으로는 백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수로 급소를 치중하는 것이 정답 수순입니다. 자, 이렇게 치중을 했을 때 백은 뭐 당연히 차단을 해야겠죠. 차단하지 않고 넘겨주는 것은 자체로 못 살아 있으니까요.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, 자, 이때 다음 수순이 중요하죠. 치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궁도를 줄여가는 겁니다. 궁도를 먹여치고 잡을 때 두 집 없애기. 만일에 4번을 이쪽에서 두면 키워서 버리고 먹여치기. 공식과도 같아요. 자, 집을 줄여서 잡을 수 있다면 집을 줄인 다음 급소치중. 만일에 급소치중 만일에 집을 줄이는 것만으로 여의치가 않다면 급소를 먼저 치중하고 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, 혹여 이 3번을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, 왜냐하면 백이 요런 자리가 두는 게 집 나누기를 하는 곳이잖아요. 먼저 두어버리면 또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. 약점을 딱 지켰을 때 좀 전의 문제하고 똑같이 빅의 형태가 되겠죠. 이 모양도 빅입니다. 자, 그래서 정확한 수순은 급소를 치중하고 차단할 때 궁도를 줄여서 다시 한번 두 집 없애기를 하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약간 알쏭달쏭한 문제입니다. 일단 백이 뭐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으니까 자체로 살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. 흑 입장에서도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부터 두어야 할까요? 자, 우선 뭔가 두 점이 잡혀 있지만 안 좋은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수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바로 2번 자리.
2번 자리에서 두는 순간 집 나누기가 되어버려요. 두더라도 곡사궁 형태로 살아있겠죠. 이 1번을 아래쪽으로 둬도 마찬가지예요. 바로 2번 자리가 맛보기가 되어서 결국은 곡사궁 형태로 살아버립니다. 자, 그렇다고 첫 번째 수로 막 이런 데 두는 거 이런 데 두는 거 안 되잖아요. 바로 집 나누기가 되어버리니까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안쪽에서 뭔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약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자리를 딱 두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. 손 빼면 양단수가 되겠죠. 물론 흑 입장에서 지금은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겠지만요. 자, 이렇게 바깥쪽에서 찝어가면은 백은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지가 않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거 양단수죠. 그죠? 자, 그 다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단수 치는 순간 백이 이을 수가 없죠. 촉촉수로 잡힙니다. 자, 그렇다고 이 끊어지는 약점을 미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켜버리면 이번에는 안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는 순간 자체로 죽어 있겠죠. 나중에 결국은 백 입장에서 이 흑토를 세 점을 잡아먹고서도 어떤가요? 치중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궁도와 관계된 사활, 초급사활 4가지 문제 풀어봤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